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도 박은영 원장님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 벌써 76명이 와. 시청하고 있대요. 와, 정말 많으신 분들이 시작 전부터 댓글도 달아주시고 강의 기대된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첫 번째로 오신 분이 안남주님, 와, 네, 항상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원장님 환자분 오기양 님도 계셨고, 네. 그다음에 김인철 님, 김규현 님, 최시준님, 네, 다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저희가 11탄 강의인데요. 아직도 저희 강의 못 보신 분들이 계시나 봐요. 정말요? 그러면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당뇨스쿨의 채널에 저희의 녹화본이 다 저장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지난 영상을 업로드했으니까요. 꼭 보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달에 10만을 돌파했잖아요. 와! 네, 그래서 지금 100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부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당뇨 발저림 극복하는 7가지 방법입니다. 네, 발저림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습니다. 한 3명 중에 한 분이시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가 좀 오래 진행이 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렇게 저림 증상이 조금만 유발이 되더라도 혹시 내가 당뇨 발저림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실제 저희 환자분들도 통계 내보니까 전체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 중에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한 33% 정도가 발저림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되게 많이 오시기도 하고 실제로 합병증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발저림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 발저림이 한 가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게 증상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오랫동안 약을 먹었는데 더 심해지기만 하고 왜 증상이 더 안 좋아지고 이대로 있는지라는 거에 참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당뇨 발저림과 구분할 수 있는 증상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생활 속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데까지 A to Z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조만철 님이 당뇨발 때문에 잠들기도 힘들고 고생이 많으시대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 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 네. 김상수 님이 저녁에 손님하고 술 한잔 마시다가 이제 들어오셨대요. 아, 정말요? 아,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잘 들어오신 겁니다. 아, 네. 술 한잔 하셨다고 하셨길래. 아, 네. 고재양 님도 발이 저려서 미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발저림 때문에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답변도 좀 드리고 할게요. 네. 최희성님, 뒤꿈치가 지난번에 오랫동안 저렸는데 신기하게 없어지긴 했는데 병원에서 정형외과 쪽? 이따가 제가 뒤꿈치에 있는 증상이랑 당뇨 발저림의 증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답변이 되실 수 있도록 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강의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도 당뇨 관련 업체들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경품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우와. 제품에 대한 설명은 경품 추첨 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각각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8분, 링티의 링티제로 복숭아 맛 6분, 닥터키친의 진신 노니 깔라만시 4분, 푸드네이처의 여주 영양 밥물 4분, 저당밥솥 당비움 8분 해서 총 3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와, 30분 누가 가져가실지 궁금하네요.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채팅창에 아무 말 한마디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8시 반까지만 올려주신 분에 한해 당일 참여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다들 해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받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안남준이도 저번에 받으셨던 것 같고. 안남준님도 한 두 번 정도는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김민성 님도 오늘 발저림 1년 됐다고. 1년이요? 네, 발저림 오늘 저희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아.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 아이디 추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랜덤으로 추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강의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오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강의를 할게요. 네.
네. 아무 말, 여매철 님이 아무 말, 점점점 이렇게 하셨어요. 히히히도 있는데요. 아, 빵지. 네. 정말 아무 말이나 쓰셔도 되긴 합니다. 금성님이 발저림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조금씩 불편이 심해지는군요. 안남주님 3번 받으셨대요. 맞아요. 그러시구나. 원장님 정확하게 기억하네요. 네, 저랑 또 전화 상담도 해드렸고, 제가 안남주님이랑 통화를 하면서도 안남주님에 대해서도 언젠간 한번 뵈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고 네, 전화를 종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네. 임주연 님이 추우니 혈액순환도 잘 안 되네요. 이거 참 저희도 고민인 게 항상 치료할 때마다 겨울이 가장 힘들잖아요. 네, 아니면 겨울이 좀 걱정되거나 맞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져요, 저 겨울에. 심해질 수 있어요. 네. 심해질 여지가 충분해요. 왜 맞아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좀 네,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어떤 분이 당활색소랑 발저림이랑 별로 관련이 없나요? 라고 했는데, 원래 당활색소를 우리가 조절하는 이유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당활색소가 높으면 무조건 합병증이 생기고, 낮으면 100%안 생기고,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 진료해보면, 최근에 당뇨 발저림으로 오셨던 분도 제 환자는 한 6점 초반? 이 네.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네. 네, 5점 몇이거나 뭐 6점 몇, 정말 혈당 조절이 목표치 이하로 조절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오신 분들, 특히 네네. 당뇨 발저림 오신 분들 정말 많아서 네. 물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당활색소를 조절하는 건 맞는데 그것만 너무 혈당 수치만 바라보고 내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놓치고 있다면 합병증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좀 같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런 점들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할 텐데요. 저는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10만을 돌파해서 실버 버튼을 와. 받았어요. 제 생에 실버 버튼을 받을 줄이야.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네. 한번 감사드리고 한의학과 약학을 모두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당뇨 관련 논문을 SCI에 등재하기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벌써 2권이 있어요. 당뇨 이제 치료합시다. 그리고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이게 각각 3월 달에 출시를 했었거든요. 출간을 했었거든요. 네. 2020년 3월, 2021년 3월. 조금 있으면 3월인데 지금 이번엔 없죠, 우리. 이번에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더 많은 환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료를 하느라 그럼요. 책을 못 썼던. 네. 네, 책도 쓸 수는 있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전달을 하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전자책은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전자책이 14권 있고 지금 또 하나 추가로 작성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만간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당뇨스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보문고의 그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여러분 마른 당뇨인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비만 당뇨인들에 관한 내용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전자책도 같이 작성을 하였고요. 지금은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면서 매주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글도 직접 달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있는데요. 파트 1, 당뇨 발저림, 무엇 때문인가요? 당뇨 때문인가요? 라는 주제이고요.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야 이게 당뇨 때문인 거랑 그냥 다른 거랑 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 2에서는 당뇨 발저림이랑 또 헷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드리고 파트 3에서는 양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요. 4번째는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좋을 만한 꿀팁들을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음식이랑 운동이랑 지금 음식이랑 운동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식, 운동, 그 다음에 혈액순환 문제 등등에 대해서 7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에는 저희가 치료를 실제 했었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파트 1 먼저 보면요. 일단 당뇨인들의 3분의 1 정도가 발저림을 겪는다고 하죠. 생각보다 많고 또 어떤 통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어떤 통계에서는 한 50% 이상? 네, 그래서 발저림을 어쨌든 한 번씩이라도 겪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된다는 거죠. 당뇨인 3명 중에 1명.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이 말초신경병증에 대한 정의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당뇨병성이 아닌 말초신경병증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초신경병증이 뭐냐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말초신경병증을 알려면 또
말초신경이 뭔데?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중추신경이랑 말초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척수에서 나오는 그 신경들이 몸통이랑 팔,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쭉쭉쭉 말초까지 멀리 가는 신경들을 중추랑 구별하기 위해서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초신경에 질환이 생긴 것을 말초신경 병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초신경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 운동,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긴 경우가 특히 많고요. 네. 말초신경증은. 근데 운동신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발의 모양이 좀 변형이 되는 거라든지 해서 우리가 흔히 좀 볼 수는 없고 자율신경병증도 은근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당뇨 진단받고 나서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 맞아요. 네, 나는 원래 소화 엄청 잘 됐었는데 당뇨 때문인지 소화가 안 돼. 네네. 아니면 당뇨 진단받기 전엔 땀이 엄청 났는데 요새는 땀이 안 나요. 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땀이 원래 없던 사람인데 지금 땀이 엄청 많이 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네네. 아니면 좀 발기부전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런 모든 증상들이 자율신경병증 때문일 수 있어요. 자율신경 실조증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니 어쨌든 감각, 운동, 자율신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감각, 우리가 발저림이나 찌릿함이나 아니면 통증이나 무감각이나 벌레 기어가는 거나 스폰지 느낌이나 다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근데 그런 증상들은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각의 말초신경병증은 특히 감각 문제를 감각 문제를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초신경병증 앞에는 수많은 것들이 붙을 수 있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당뇨병성이고 또 많은 게 항암제 부작용 말초신경병증도 되게 많대요. 실제 저 친척 중에 한 분이 항생제를 엄청 고용량으로 주사도 맞고 그다음에 약도 드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항생제 치료를 끝나고 나서 발저림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되게 고통스러워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전이라서 기억에 남는데 어쨌든 항암제든 아니면 항생제든 간독성이 되게 심한 그런 약물들이 있고 그런 약물들이 되게 오랫동안 또 지속적으로 맞게 되면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간독성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치료할 때 실제 간을 치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든 항생제든 간독성이 심한 약제들, 그다음에 알코올도 특히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네네. 세 개 다 간에 영향을 주는 간을 치료해야 하는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주로 오는 게 말초신경병증 중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지만 항암 후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증으로 오시는 분들도 요새 좀 많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알코올성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이 모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고 이 세 가지가 모두 간과 관련되어 있고 어차피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과 그 뿌리랑 뭐 작용하는 치료의 방향이나 이런 게 비슷하기 때문에 네. 편하게 오시면 저희가 또 상담해드리고 치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말초신경병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항암 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 통계 내보니까 예를 들면 소아당뇨였는데 10년 뒤에도 항암 후 말초신경병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소아 항암을 한 다음에 네네. 소아 시절에 항암을 한 후에 10년 뒤에도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비율이 20%가 넘는데요. 되게 많죠. 네네네. 특히 항암은 복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경우가 복합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한 40% 정도가 말초신경병증을 겪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항암을 계속 하고 싶어도 이 말초신경병증 통증과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극심한 그 불편감 때문에 항암조차 나중에 가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네, 그래서 항암 후에 말초신경병증도 굉장히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영역이고 알코올성도 마찬가지인데 이분들은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게 중독이잖아요. 네. 술을 일단 줄이거나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 중독이 이미 된 분들이라서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줄이거나 끊는 게 전제 조건인데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 술만 끊으면 치료는 잘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초신경병증은 어떤 말초신경병증이든 아까 말했던 알코올성, 아까 말했던 또 항암 후, 그다음에 당뇨병성 이 어떤 말초신경병증이든 전형적인 증상 세 가지가 있어요. 공통적인 증상 이 세 네네. 가지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양측이 대칭으로 발생해요. 그래서 한쪽에만 증상이 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본인의 증상들을
되게 열심히 써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못 보고 넘어가고 있는데 원장님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게 증상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도 이게 정말 그분한테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언제 시작이 됐는지, 또 언제 심해지는지에 따라서도 이게 당뇨병성인지 아닌지가 참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에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해도 꼭 선생님이 증상이 더 좋아지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꼭 진료실에서 한번 뵈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복혈당에 대한 문의도 꽤 많으시고 저림 증상에 대한 문의도 많으신데 한 가지 이제 이렇게 확실히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정말 이게 당뇨병성인지 아닌지는 사실 실제로 뵈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진료를 통해서야지만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개인적인 이런 건강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건강 상담 해드릴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질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뇨병성 말초식이염증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부터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네. 집중해 주시고 전형적인 증상 3가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증상이 있으면 당뇨병성 말초식이염증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할 수가 있고 이 전형적인 증상 3가지가 없으면 다른 질환은 아닌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다른 파트에서 이야기할 그 내용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형적인 증상 3가지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양측. 절대 한쪽만 오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양측이 같이 오는데 한쪽이 조금 더 심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나는 오른쪽은 하나도 증상이 없는데 왼쪽만 있어. 이런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3일 전에 딱 한 분 오셨어요. 당뇨병성 말초식이염증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수는 있는데 네. 다른 정형외과적인 증상이 없으시고 정말 딱 한 분, 제가 정말 진료를 하면 정말 딱 한 분인데 그분을 이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맞아요. 양측이 대부분. 대칭으로 발생합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손발이 항상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는 내 오른손은 따뜻한데 왼손만 차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게 내과적인 문제라서 한쪽만 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양쪽이 맞아요. 같이 저려야 되는 네. 거죠. 양측이 대칭으로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건 당뇨병성 말초식이염증일 가능성이 되게 큰 거고요. 네. 두 번째 중요한 증상은 또 하나는 원이부라고 하면 멀리 있다는 거죠. 멀리. 그래서 네네. 발가락부터 또는 이제 손에 저림이 있다라고 하면 손가락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뚝부터 허벅지나 종아리, 생뚱맞게 이런 이상한 부위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스타킹 글러브 형태라고 하는데 스타킹이 뭐냐면 우리가 신고 있는 그 스타킹이에요. 신는 그 스타킹. 그래서 스타킹을 신는 부위. 그다음에 글러브가 손 장갑이잖아요. 네네네. 글러브를 끼는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서 스타킹 글러브 형태라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을 정도로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감별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분들 있잖아. 나는 뭐 종아리부터 저렸어. 네. 아니면 나는 허벅지가 저려. 네. 뭐 이런 분들은 당뇨병성 말초식이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양측이 대칭으로 발생하는데 둘 다 발가락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네. 말초식이염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나는 종아리부터 시작됐다. 그럼 일단 아닐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예전에 발가락만 그랬는데 그게 서서히 발등, 발목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당뇨병성 말초식이염증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낮보다는 밤에 심해요. 맞습니다. 이거 정말 밤에 더 심해요. 그래서 이 증상이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난 낮에도 불편한데요. 예전에는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밤에만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나는 지금 밤에는 증상이 아예 없는데 낮에만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밤에 더 심하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심해지고 해서 낮에도 있긴 한데 애초에 시작은 밤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당뇨병성 말초식이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밤에 심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특징이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한 것도 있지만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어딘가 아프고 하면. 근데 그것도 있지만 플러스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더 심해지는. 네. 그래서 이게 저녁에 밤에 심해진다 이런 특징이 7, 8시에 심해진다 이런 것보다 9시, 10시, 11시에 심해져서 네. 뭐 새벽 1시, 2시 심하면 한 새벽 한 3, 4시까지 심해졌다가 새벽 4, 5시 되면 좀 가라앉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서야 잠이 든다. 이런 분도 가끔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증상은 밤에 더 심한 게 특징입니다. 네. 이 전형적인 특징 3가지를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유보영님이 3개 다 제 얘기래요. 그러면 이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다른 외과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칭으로 나타나고 끝에서부터 올라오고 점점 올라오고 그다음에 밤에 더 심하고 이거는 이 증상은 말초신경병증 아니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네네.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디가 염증이 생겼어요. 한쪽만 아파요. 그러면 두 쪽 다 동시에 염증이 같은 발가락이 대칭으로 이렇게 아프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상이 있다면 3가지 증상을 만족한다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고 난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게 감별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하면 테스트를 같이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같이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총 13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 몇 개 항목이 자기랑 맞는지, 자신에게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발 또는 다리에 저림감이 있습니까? OX. 그래서 맞다면 플러스 1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 또는 다리에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낀 적 있습니까? 네, OX. 체크하고 계시죠? 네, 세 번째, 발에 무엇이 닿을 때 과민하게 느낍니까? 뭐 살짝만 닿아도 너무 아픈 거, 그런 거 말하는 거고. 네 번째, 발 또는 다리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이불이 피부에 닿을 때 아픔을 느낍니까? 원래 이불이 피부에 닿을 때는 안 아파야 되는데 이게 아픈 거예요. 과민하게 느끼는 거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목욕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우면 구분 못하겠다. 나는 온도 감각을 잘 못 느낀다. 그러면 동그라미 플러스 1점. 그 다음에 나는 구분 잘한다. 그러면은 점수를 안 매기면 됩니다. 일곱 번째, 발에 까진 상처가 생긴 적 있습니까? 일곱 번째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의사로부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고 진단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 다리나 발의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집니까? 저희가 아까 했었던 그 얘기죠. 밤에 더 심해진다. 열 번째, 걸을 때 다리가 아픕니까? 11번째, 걸을 때 발의 감각을 느끼기가 어렵습니까? 12번째, 발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자주 갈라집니까? 이거는 신경병증이긴 한데 동시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오시는 분들 보면 각질이 되게 많이 갈라져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양말 벗으면 이렇게 우수수수 각질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치료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각질이 좀 덜 떨어진다고. 네. 혈액순환이 잘 되고 하다 보면 말초신경병증 치료도 되지만 이런 그 각질이나 이런 것도 좀 덜 떨어지고 갈라지는 것도 좀 덜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발이나 발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괴사가 이미 돼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네. 이 13가지 중에 몇 개에 해당하는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와, 4개, 6개, 4점. 네. 이응희 님이 가장 많네요. 다른 분들은 점수 매겨보셨나요? 5점. 5점. 7점 이상은 없으시네요. 다행히. 제가 점수를 말해봤네. 1, 2, 4번만 해당이 되시고요. 유보영님 7개. 아까 8점. 장인미님. 1개, 다행이십니다. 4개, 다행이십니다. 3개. 안남주님도 3개가 있으시네요. 채치아님 7개. 5개. 네. 8개. 장인미님, 아까 말씀하셨던 장인미님, 유보영님, 그 다음에 채치아님. 네. 7, 8가지요? 7번이 뭐였죠? 7번, 8번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13가지 항목 중에 7개 이상이 되면 강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랑 같이 해본 이 테스트는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고 MNSI 설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인된 설문지를 원래 15개 항목이 있는데 좀 복잡해요. 좀 네. 복잡해서 그거를 제가 변형을 해서 되게 쉽게 그냥 같이 해볼 수 있게끔 변형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인된 MNSI 설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와. 설문지에서 7개 이상이 양성이면, 7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강하게 말초신경병증이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 오늘 저희랑 강의를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아까 보니까 한 3분 정도 네네. 의심을 강하게 해볼 수 있고요. 사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아직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3가지 증상도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원래는 병원에서는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걸 진단할 때 꼭 보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3가지 증상, 네. 요거죠. 전형적인 3가지 증상을 만족을 하면서 동시에 모노필라멘트나 아니면 발목 반사나 아니면 진동 검사나 온도 감각 검사나 이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 검사들과 같은 신경학적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1개 이상이 양성이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CT나 MRI 같은 엑스레이 같은 걸 찍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냐 없냐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 3가지 증상이 있는지를 물어봐서 증상이 3가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진동 검사나 아니면 발목 반사 검사나 이런 거는 그렇게 대단한 검사는 아니거든요. 진동을 느끼게 해주고 그 진동이 느껴지는지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온도 변화를 주고 온도가 느껴지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검사를 해서 양성이 하나라도 나오면 이 2개가 만족을 하면 말초신경병증으로 확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 진단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 확진을 받고 오시는 분들도 저희가 진단해보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아닌데 왜 병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인이라는 이유로. 네. 가끔 그런 경우도 가끔 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발저림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당뇨도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이나 그렇죠. 좀 이따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외과적인 문제가 없으면 그냥 당신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얘기들도 되게 중요한데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그래야 치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진단을 잘 하셨으니 이제 다른 질환들과도 좀 감별을 하러 가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별 진단을 한번 하러 갔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지금 해당하지 않는데, 혹은 나는 지금 해당하는데 라고 한다면 당뇨 발저림과의 겸해 있는지 혹은 나는 당뇨 발저림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저림 증상이 유발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한쪽에만 나타나거나 낮에 심해진다 라고 했을 때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딱 반대 증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는 그러면 당뇨 발저림은 아니구나 라고 안심은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병은 오래 놔둘수록 만성화가 되고 더 병은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라 하더라도 외과적인 증상이라 하더라도 꼭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부터 보냐면 먼저 하지에 있는 저림 증상을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날 구분을 해야 되는 질환이 바로 허리 협착증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당뇨인들이 50 넘어가시는 분들이 특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좀 2개를 잘 감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대 이상의 혹은 40대에서 60대 사이, 70대, 80대 이렇게 허리 아프시거나 내가 오래 걸으면 다리가 아프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한쪽 허리가 이제 아프시거나 이게 다리 끝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런 분들은 허리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래 걷다가 쉬어야 되는 분들이라거나 허리를 이렇게 폈을 때 오히려 증상이 완화가 된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허리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번째는 디딜대거나 운동할 때 더 아프시다면 이렇게 발끝에서 발꿈치에서 나타나는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발 앞쪽에서 나타나는 지관신경종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관신경종은 여러분께서 발바닥이 딱딱한 부위에 닿을 때마다 이런 발바닥 쪽에 화끈거리는 통증이나 남해살 같은 먹먹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 지간신경종 때문에 당뇨 발저림으로 오인하시고 치료를 오래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는 이런 지간신경종을 가지고 있는 외과적인 부분도 함께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더 월등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특히 많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밤에 심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밤에 심해진다고 했잖아요. 말초신경증이. 그래서 밤 네네. 증상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네. 걸을 땐 여전히 아파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족저근막염이나 아니면 음. 지간신경종이나 음.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염증이나 인대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낮에 더 증상이 심해지시나요? 제가 항상 여쭤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은 디딜 때 증상이 심해지시나요? 이 두 가지를 여쭙는 이유가, 혹시 정형외과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으신지, 혹시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하체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진다 하면은 반드시 정형외과적인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종아리에 정맥이 돌출된다면 이거에 대한 답변 아시겠죠? 네,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역시도 양쪽에 혹은 한쪽에 다 생길 수가 있지만 이로 인해서 저림 증상이 유발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맥혈이 다리에 정체가 되면서 모래주머니가 찬 것처럼 무겁거나, 혹은 그 정맥혈이 주변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리 저림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당뇨발저림과의 차이는, 이게 당뇨발은 사실은 외과적으로 변형이 있지는 않지만 딱 봐도 누가 봐도 정맥이 막 돌출되어 있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내가 증상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증상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부종이 딱 나타나요. 하지정맥류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다리 굵기의 차이가 명확한 경우, 이거를 하지정맥류와의 차이가 볼 수 있겠고요. 하지정맥류는 사실 생활 습관의 병이기도 해요.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렇게 뭐 오랜 시간에 이제 정자세로 많이 서 계시는 분들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아리를 근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미온수로 조격을 하시는 거, 또 그런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시는 이후에도 저림 증상이 완화가 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이제 하지정맥류는 그리고 네. 종아리가 주로 저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발보다는 맞습니다. 그런 걸로도 감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딱 특정 부위가 저림 증상이 유발이 된다, 그런 걸로는 당뇨 발저림이라고 볼 수 없고, 항상 두 발 양층이 대칭성으로 저리기 시작하고, 또 이따가 한 번에 또 청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저림은 사실 유발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또 질환들이 있겠죠.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이 손목 수근관에 지나가고 있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1번, 2번, 3번이 저림 증상이 이렇게 딱 나타나요, 특징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감별할 수 있는 거는 티넬 사인이라고 해서 여기를 망치로 쳐볼 때 저림 증상이 있다. 아, 그럼 이거는 정형외과적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손등을 맞대었을 때 저림 증상이 유발이 된다. 아,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 역시도 여기 팔꿈치에 지나가는 척골을 눌렸을 때 저림 증상이 유발하거나 4~5지만 특징적으로 저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역시 척골신경 포착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추 디스크는 사무직 계신 분들, 혹은 또 많이 이게 화면을 보고 계시거나 운전을 하고 계시나 항상 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호발되는 부위가 경추 6번, 7번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경추 6번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했을 때 손가락 1번, 2번이 이렇게 저림 증상이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또 7번이 눌렸을 때는 세 번째 증상이나 팔 외쪽으로 이렇게 저림 증상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또 그 T1이라고 수용축까지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라면 어깨와 팔꿈치 아래부터 근육이 약화되고 새끼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경추 디스크나 경추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손저림이 유발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국한된 증상이 이제 있다라는 거로 그러니까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경추 협착증은 사실 많이는 없어요. 선천적인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어서 이거는 뭐 역시 퇴화나 이런 실제로 이런 척추관의 크기가 보통 사람보다 좀 작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쇄골의 밑에 있는 이 쇄골화 정맥과 쇄골화 동맥 그리고 상완신경총의 압박에 의해서 저림성에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역시도 여러분이 팔꿈치나 손목, 손등의 움직임과 감각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정형외과적인 거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발저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손저림 때문에 오시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발저림이 보통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손저림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은 그렇죠. 또 반대로 손저림만 있고 발저림은 없었던 분도 몇 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심장에서 가장 원위부부터 가장 혈액의 공급이 더딘 부수부터 이게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저림이 먼저 있지 않나 보통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뇨 발저림의 특징은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복합되어 내원을 하는데 보통은 첫 번째가 이제 요인이라고 했을 때 혈관 손상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항상 복합이 되어 있지만 증상도 사실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겹쳐져 있는데요. 당뇨 발저림의 이제 특징으로는 통증이 있는 통증성 질환이랑 무통증성 질환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림이 가장 마일드한 거, 가장 약화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프다, 감각이 이상하다, 뭐 찢어지는 것 같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심지어는 입을만 가도 칼로 베는 것 같다라는 분도 계셨고, 쥐어 짜는 듯하다 이런 게 통증성 질환. 반대로 내가 무통증성 증상 같은 경우는 감각이 더디고 뭔가 내가 모래발을 자갈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스펀지를 밟는 것 같은 느낌. 또 쥐가 나거나 이런 것들 다 무통성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복합돼서 내원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당뇨 발저림은 저림 증상인데 양쪽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점차 혈액순환이 덜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낮보다는 밤에. 왜냐하면 낮에는 사실 우리가 활동을 막 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우리가 혈액순환 안 되는 발이라고 해도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지만 밤에는 가장 혈액순환도 더디고 혈류량도 적게 되면서 내가 누워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했을 때 저림 증상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발저림이라는 거가 내가 밤에 더 심해지고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은 항상 밤에 더 심해진다면 이는 반드시 내과적인 문제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희 영상을 오늘 강의해 준 것만 해도 진짜 반은 나으신 거라고 봐요. 진단이 정확히 되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단 내가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일단 보시고 내가 당뇨 발저림이나 하면 어떻게 이제 치료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한방으로는 또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밤에 심해지는 거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한약에서는 기병, 혈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혈병이 보통 밤에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싶고 네네. 특히 저희가 간을 치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간의 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밤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간이 혈을 저장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병이라서 밤에 더 심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시, 10시, 11시 이때쯤에 심해졌다가 한 3, 4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한 4, 5시 이후로는 발저림이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보통 네. 환자분들이. 그래서 정말 잠을 자는 그 시간대에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 시간대에 나타나는 주된 이유가 혈병이나 네. 간의 문제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치료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양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적응증을 보셔야 되는데 효능 효과에 보면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그 다음에 2번에 간질, 3번에 섬유 근육통의 치료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양약은 항상 적응증이 있어요. 어떤 질환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지 적응증이 있고 이 적응증을 FDA 승인을 받는 겁니다. 식약처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받은 대로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일단 이 효능 효과 적응증에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애초에
승인을 받은 약이 있어요. 티옥트산 성분이라고 하는 건데 네네. 다발 신경병증에 쓸 수 있도록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에 쓸 수 있도록 승인이 된 약물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진단이 되면 가장 먼저 주는 약이기도 합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렇게 큰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그거 먹고 정말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증상이 엄청 미비하신 분들이라서 대부분 증상이 어느 정도 좀 심하고 고통스럽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분들은 그 약을 먹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통 어떤 걸 주냐면 여기 있는 약물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처방을 가장 많이 받는 약물 중 하나인데 리리카입니다. 리리카 캡슐이라고 해서 이 약물을 가장 많이 처방을 받는 것 같고요. 네네. 이 약의 효능 효과를 보면 간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은 원래 간질 때문에 만들어진 약이에요. 간질약. 그래서 간질 때문에 간질 발작을 일으키지 말라고 만들어진 약인데 이 약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도 치료가 되고 효과가 좀 있고 그다음에 섬유근통 같은 그런 통증에도 치료가 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적응증을 확대를 한 거죠. 적응증에 그래서 원래는 2번 간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것저것 적응증이 더 들어와 있죠. 그래서 리리카 캡슐은 원래는 간질약이었는데 이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에도 지금 확장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주로 또 처방하는 게 우울증 약이잖아요. 네네. 항우울제. 네, 그래서 우울증 약도 많이들 드시는데 그 우울증 약도 원래는 우울증의 적응증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적응증이 확대가 되어서 지금은 이런 통증성에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또 많이 처방받는 게 진통제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그냥 진통을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안 되면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까지 갑니다. 그래서 항암 암 통증이 되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그 암 통증 때문에 처방받는 게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런 처방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양방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약물을 처방해 줄 수 있는데 이건 대증 치료이고 대증 치료라고 하는 건 증상만 완화시켜 주는 거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증상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으나 나중에 또 심해질 수 있고 그러면 약물을 늘려가야 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낫지 않고 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심해져서 괴사가 되지 않기를 그냥 바라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낫지 않는다. 이 약물로 낫는 건 아니다. 그냥 대증 치료만 할 뿐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방으로 많이 오십니다. 왜냐면 안 낫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약물을 먹을 땐 처음에는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또 증상이 또 심해지면은 또 약물을 더 늘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네. 약들이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들이 많아서 네네. 간질약이나 우울증약이나 둘 다 중추신경에 작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처지고 졸리고 우울해지고 네네. 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특히 더 한방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통계를 내봤잖아요, 원장님. 네. 통계를 냈는데 이게 작년까지 진료했던 분들 대상으로 2년간 치료했던 분들 대상으로 통계를 낸 건데 88.2%가 증상이 완화됐다. 한약 치료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작년 12월까지의 데이터라서 그 뒤로 지금 벌써 또 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원장님? 그때 통계 낼 때도 되게 열심히 냈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지금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네. 다시 1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네네. 다시 한번 통계를 내보면 작년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 있지 않을까. 저는 더 높아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작년 정말 거는? 요즘은 네.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정말 놀라실 텐데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던 분들도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내가 당뇨 발달이 유발했던 그 근본적인 내 장기 기능의 부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진짜 살 것 같다라는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 중에 공복혈당이 270으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 계셔요. 20대셨는데 그분이 잠을 못 자서 270일에 나타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당뇨 발전이름이라고 하셔서 그 당뇨 발전임을 유발할 수 있는 장기 부전이 그분은 신장이 열이 많으셨던 분이셨고 체질은 소양인이셨고 그런데 치료 2주 만에 발저림이 많이 잡히셔가지고 공복혈당이 150까지 떨어지셨어요. 공복혈당이 100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당뇨 발저림 때문에 수면을 못하게 되시기도 하지만 수면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당뇨 발저림이 더 심해지기도 하시구나. 그쵸. 악순환되죠.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정말 힘드신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번 통계는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조만간 또 통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 통계가 88.2%가 당뇨 발저림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중에 50%가 완치였어요. 와. 완치율이 높고, 나머지 그러면 50은 왜 완치가 안 됐냐라고 얘기하시면 치료 기간이 좀 짧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좀 치료가 만족할 만큼 되면 또 종결하고 가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실제 침 치료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저희는 주로 한약으로만 끌고 가기 때문에 네네. 침 치료만 가지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끝까지 치료해보고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3년 이상 된 말초신경병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120명 대상으로 침을 꽂은 다음에 전기침을 전침이라고 하죠. 전기자극을 걸어서 전침 치료를 했더니 호전 반응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호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약과 침치료 모두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쓴 당포마니아 의료진이 저술한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책에 보면 실제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증을 한약으로, 아니면 한방 치료로, 아니면 침 치료로 어떻게 끌고 갔고 치료가 됐는지에 대한 논문들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분들은 치료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치료를 못했던 11.8%가 네. 도대체 어떤 환자분들이었냐, 어떤 유형이었냐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가 고령인 경우. 이 고령이라고 하는 숫자가 참 되게 애매한데, 제 생각에는 70 이상? 네. 70 이상이면, 요새는 60대는 고령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70 이상이면 아까 얘기했던 허리 협착증이 특히 많이 겸해 있고요. 허리 협착증은 정말 난치 중에 난치라서, 생각보다 난치라서 허리 협착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정말 치료가 어렵고, 고령인 경우에는 뭐 기혈순환도 다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되게 쇠약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80 넘어가시면 특히 치료가 좀 많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11.8%가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는 이제 도침 치료나 아니면 다른 또 여러 가지 치료가 또 특별히 필요한데요. 낮에 통증이 심한 경우, 아까 박은희 원장님이 되게 열심히 설명해 주셨던 그런 감별해야 되는 외과적인 문제들 설명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 같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약으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침이라고 특수침을 놓는데, 그 도침으로 이런 외과적인 문제에 염증이나 아니면 유착이나 인대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치료를 동시에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치료가 조금 힘들었고, 세 번째는 시리는 경우, 찬 경우, 한약에서는 한골증이라고 해서 네네. 굉장히 몸이 차고 손발이 차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네. 이게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오면서 되게 심해지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분들은 요새 연구가 많이 돼서 치료를 많이 높이고 있어요, 실제로. 네네. 그래서 시리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이 잘 되는 그런 한약재를 마구마구 넣어서 몸이 시리는 걸 잡아주니까 통증이 줄어들고 막 이런 연구들을 지금 근 1년 동안 또 하고 있죠. 저희가 작년에 통계 낸 이후로 또 새로운 연구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리는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아니라 요새는 잘 네네.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고령인 경우, 그리고 낮에 통증이 더 심한 경우, 이런 분들은 외과적인 문제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리는 경우, 이런 분들은 혈액순환까지 같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잖아요. 신경병증에다가 혈액순환 문제까지 같이 껴있으니까 신경과 혈액의 문제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인데, 그래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많이 극복이 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박은희 원장님이 또 오늘도 가장 궁금해하실 7가지 꿀팁을 꿀팁 전해주세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 발저림을 유발할 수 있고 더 증상을 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근육 문제, 그 다음에 혈액순환 문제, 그 다음에 신경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에 좋은 음식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그 다음에 신경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음식에 있어서는 근육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모과예요. 모과는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혈액을 튼튼하게 하고 근육의 그 경련이나 이런 거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도 간 손상이 돼서 GOP랑 GPT가 그런 손상이 돼서 높아진 수치가 모과를 추출물을 좀 복용하게 했더니 G 연구고요. 복용하게 했더니 수치가 효과적으로 감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봐서 모과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거고요. 간 기능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한의학에서는 간을 주관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다라고 하셔서 근육의 문제를 치료하거나 영양대사나 당뇨를 치료할 때 주요 포커스가 간입니다. 그래서 간을 치료하는 것이 여러분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저리고 이런 거는 근육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근육을 주관하는 간을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과를 드실 때 혹시 모과차를 드시거나 모과청을 드시지 마시고요. 안 되죠. 네, 모과를 말린 거를 한 40g과 물 2리터를 해서 차처럼 끓여서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소의 간입니다. 간 역시 동의보감에서는 힘줄과 피를 보하고 근육을 도와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소고기 간은 당뇨인에게 더 좋을 수 있는 게 크롬이 풍부해서 인슐린의 그 활동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철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혈액을 보호해서 간을 튼튼하는 것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생강과 계피, 대추 이렇게 있는데요.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동맥을 활장시키고 혈류를 강화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 동의보감에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추에는 사포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철분도 하루 권장량의 7배에 달하는 그런 양이 있어서 여러분이 빈혈을 방지할 수가 있고 또 역시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피에는 여러분이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액을 응고하는 거에 조금 묽게 하는 것에 희석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와파리라는 약재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피를 먹으면 혈액 순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또 이 맛이 달고 속을 따뜻해지고 혈맥을 통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드시면 좋은데요.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차의 그 용량은, 일단, 계피를 한 30g, 그리고 말린 생강 20g, 그리고 말린 대추 한 10g, 이렇게 넣어서 물 2리터에 넣고 차처럼, 끓여서 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차가 맞아요. 되실 수 있을 것 겨울에 같아요. 몸이 되게 따뜻해지고 네, 맞습니다. 감기 예방에도 좋고 네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액순환에 또 하나 좋을 수 있는 게 사실 따뜻한 물 한 잔이에요. 아침 공복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역시 혈액의 순환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소 간이면 익혀서 먹어야 되냐? 이것도 있었고 돼지 간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돼지 간도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장기가 사실은 비타민 B12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물의 고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실제로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필수 영양소라고 해서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고 반드시 바깥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 게 많은데 돼지간도 좋고요. 소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체질에 따라서 또 돼지가 잘 맞는 체질이 있고 소가 잘 맞는 체질이 있고 또 소화 기능에 따라서도 내가 또 꼭 소간만 먹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추려서 가져온 거긴 한데 고기를 꾸준히 드시는 것, 또 해산물이나 여러 가지 음식을 풍부하게 드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에게 당뇨 발저림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그 덧붙이자면 소는 태음인한테 좋은 네네네. 고기고 네. 돼지는 소양인한테 좋은 고기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 원장님 다슬기도 간에 좋잖아요. 맞습니다. 다슬기는 그 안에
괜찮아요. 다슬기도 어쨌든 간에 되게 다슬기. 좋고, 민들레 이런 것도 간에 민들레도 좋고, 좋죠. 미나리, 생각났습니다. 타우린. 타우린. 타우린이라는 게 많아서 좋은 거고, 모시조개도 좋고, 결명제도 좋고요. 부추도 좋아요. 그래서 녹차도 사실 간에 좋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간에 좋다라는 음식을 제가 선정해서 알려드리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드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영양 균형적으로 드실 것, 그리고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실 것. 그래서 자연의 기후의 변화에 맞춰서 가장 그 에너지를 강력하게 담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제철 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간을 드시라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이 순대 얘기라고 있어요. 순대 선지- 먹어야겠다고. 저희는 순대를 먹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네네. 간을 얘기한 그리고 거예요. 선지국도 먹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지는 좋지 않아요. 혈액을 응고시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여기 운동 전에 또, 아까 제가 3가지를 또 말씀을 드렸죠. 간이 좋게 하는 음식 첫 번째였고, 혈액이 좋게 하는 음식이었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2의 섭취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은데, B12가 많은 음식이 대표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요. 그렇지만 동물성 해산물, 유제품, 또 이런 거에 많은데, 여러분이 발효식품에도 많이 있고요. 해조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타민 B12가 중요한 이유는 DNA와 그리고 신경하고 적혈구의 재생과 신생을 돕는 성분이 이 비타민 B12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뇨 발달임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내가 꼭 이것만 먹어야지 해서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여러 음식을 균형적으로 골고루 먹었을 때 면역력도 증강될 뿐만 아니라 이런 내가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지라는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다 음식으로 잘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음식을 다 골고루 드셔야 된다. 하지만 간에 좋은 음식,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비타민 B12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음식에 많지만 특별히 많은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은 사실은 이렇게 줄넘기를 하거나 막 조깅을 하거나 만보 걷기를 실천하시거나 운전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뇨 발달이 훨씬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에 하중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실내 자전거 타는 거. 요즘 추우니까 또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은 실내 자전거 타시는 거, 그리고 108배 절운동.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발끝치기요. 네, 맞습니다. 발끈치기라고 하는 것은 고관절을 열어서 발을 이렇게 180도로 열고 그 다음에 닫고 이거를 이렇게 밤에 툭툭 치는 것만으로도 하지의 순환을 좋게 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 운동들은 허벅지를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에 자극을 주는 운동들은 아까 저희 13개 그 항목들 자가 테스트 보면은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자꾸 자극을 주면 처음에는 밤에만 증상이 있다가도 나중에 낮에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발에 자극을 주는 그런 운동은 X 네네. 대신에 허벅지를 가지고 운동하는 절운동이나 아니면 자전거 운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운동도 하면서 발에 자극을 주지 않는 발저림 환자분들에게 딱 좋은 그런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발끝치기는 진짜 혈액순환에 좋아요. 네네. 실제 저는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하라고 권하는데 네네. 이분들이 이거 하고 나서 발이 따뜻해진다고 네네. 네. 맞습니다. 하세요. 불면에도 효과가 좋고 발저림인 환자에게도 정말 효과가 좋고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발끝치기를 하루에 발저림 있으신 분들이면 최소 10분 이상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순하는 편은 따뜻하게 해주면 당연히 좋은 이유가 혈류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특히 반신욕이나 또 족욕이나 이런 운동을 요법을 하시다 보면 하체 쪽으로 혈류 순환을 확실하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시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더 증상이 심해진다라는 분이 계시면 약간 덜 뜨거운 물로 해서 약간 차가운 찬 성분이 있다라는 찬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물 정도의 온도로서 족욕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초순환이 잘 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종아리뼈나
저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다 잠길 수 있도록 족욕을 하는 편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발목뼈에 있는 복숭아뼈만 담그셔도 여러분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고, 또 이거 마지막에 요거는 수면 양말을 신는 거예요. 역시 발의 온도를 보온함으로써 내가 올 수 있는 그런 시림이나 저림 증상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생활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실제 환자분들이 요거 하면 더 좋아진다고 네. 하잖아요. 족욕이든 족욕이든 아니요. 족욕이든 반신욕이든 네네. 아니면 저녁에 양말을 신고 자는 거든 네네. 이거를 하면 더 증상이 완화된다라고 얘기를 자꾸 해주셔서 저희도 더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좋으신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못 오신다 하더라도 이런 생활요법을 실천하시면서도 증상은 많이 완화가 되실 수 있으니까 꼭 실천을 해보시고요. 영양제는 여러분이 비타민 B12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경 재생에 꼭 필요하고 적혈구나 또 DNA 재생이나 신생에 필요한 게 이 비타민 B12인데 원장님 같은 경우 원장님이 이 비타민 B12를 복용케 함으로써 이 치료가 됐던 사례가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맞아요. 그분은 그냥 전화통화만 했었던 분인데 네네. 당뇨 발저림이 아예 없었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약을 처방받고 나서 그 약을 먹고 난 후에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약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약을 안 먹을 순 없으니 당뇨약을 안 먹을 순 없으니 일단은 그러면 종합 비타민을 사서 한번 드셔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네네. 비타민 B12가 비타민 B 영양제를 사서 드시면 좋긴 한데 굳이 그렇게 안 드셔도 종합 비타민이나 아니면 비타민 B 이렇게 드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 드셔도 이게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비타민 B12가. 그래서 그렇게 드시겠더니 증상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 비타민 B12를 결핍하게 하는 당뇨약이 메트포민이고요. 메트포민은 1차 약물이라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1차 약물이라서 당뇨 환자가 오면 거의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받아가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메트포민이라는 거는 성분 이름이라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당뇨약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셔서 성분이 뭔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메트포르민이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비타민 B12를 비타민 B12의 결핍을 유발할 수 있는 당뇨병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발저림이 생겼다고 하면 영양제를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아까 원장님이 설명했던 고추장, 발효 음식, 김, 해조류 이런 것들을 먹는 것으로도 보충이 좀 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딱 한 분 보고 그 뒤로 못 봤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당뇨 발저림의 근본 원인이 영양 결핍보다는 주로 저희가 보는 문제는 간이죠. 간과 당뇨 근본에 혈당이 높아지거나 혈당 변동성이 점점 커지거나 계속 당뇨 발저림 유발할 수 있는 악조건에 있는 분이라면 그거를 개선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양 결핍 때문인지를 보려면 영양제를 먹어보면 돼요. 아, 네, 맞습니다. 네, 하루 이틀만 먹어보면 돼요. 먹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증상이 똑같다라고 하면 나의 발저림은 약물 때문에 일어나는 결핍이 아닌 거죠. 네네네. 그리고 외용제 편은 사실 불편하시면 캡사이신 이런 외용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르고 오시는 분들 사실 저는 못 보긴 했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알고 있고 실제로 요즘은 캡사이신 외용 패치도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데 직구해서 살 수는 있으나 아직 막 상용화되지는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캡사이신 크림. 캡사이신 크림.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너무 불편하시면. 네네네. 통증 완화제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오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소 부위에서 한 3, 4일 정도 쓰실 수 있는데 너무 괴로우신 분들은 또 오래 쓰시다 보면은 일시적인 피부 자결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효과를 나타내시기에는 사실은 조금 더 미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할 때만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혈자리 편인데요. 사실 우리 몸에 있어서 이 당뇨 하지 쪽에 있어서 종아리 근육이 하체의 순환의 역할에 중심적인 영향을 해요. 그래서 이 종아리에 위치해 있는 이 두 가지 그 혈자리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가 발꿈치를 들었을 때 가장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비복근의 중심이 바로 승근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을 잇고 있는 이 중앙 부분이 승산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루에 한 10분씩이라도 꾹꾹 눌러주신다라고 하면 종아리의 하지순환이 좋아지면서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고, 제 환자 중에서는 마사지건으로 이렇게 다리를 뚜두두둑 하니까 증상이, 통증이 좀 감소가 된다고 해서 자다가 일어나셔서 너무 불편할 때는 그런 방법을 하신다라고 하고요. 삼교혈은 여러분이 내측 이제 복숭아뼈에 한 5cm 정도 올라가 있는 부분이 삼교혈이고, 이 한 손가락 세 마디를 이렇게 딱 됐을 때 에 위치하고 있는 혈인데요. 이 혈자리는 사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한의학에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했을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혈이 삼교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었고, 여기도 꾹꾹 눌러주면은 더 효과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경혈 마사지나 그런 조격도 안전한 치료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31개의 논문을 통해서도 밝혀졌었고, 이게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에서 포함된 요법이다 보니까 생활요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만으로도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떨 때 또 이렇게 당뇨 발저림 때 서둘러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원장님 이거 하나 빠졌는데? 아! 그렇군요. 네, 어차피 마지막 페이지니까. 네,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과 침이 왜 당뇨 발저림이 좋은지에 대해서 사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그거는 왜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넘긴 건데. 그럼요. 네, 마지막 파트고요. 저희가 실제 치료했던 사례예요. 사실 발저림 치료 케이스는 정말 많아요. 왜냐면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와도 혈당이 안 잡히고 발저림이 있고 뭐 똑같은 분들이 와도 가장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좀 빠르고,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케이스들이 정말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냥 2케이스만 가지고 왔습니다. 정땡땡님이시고, 사실 이분은 박은영 원장님 환자분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당뇨약을 4알 드심에도 불구하고 당화혈수소가 8.3%였는데 심지어 당화혈수소뿐만 아니라 저림 증상이나 아니면 시림이나 찌릿함 이런 증상들이 4년이나 된 거예요. 네. 4년 동안 이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참고 하다가 이제 저희 한의원에 오셨고, 이분도 마찬가지로 밤에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3개월 만에 치료가 다 됐었던. 네. 3개월 만에 이런 증상이 다 완화되고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당화혈수소는 7.6까지 떨어졌었던 환자분이시고요. 이렇게 발저림 통증이 잡히면 주로 밤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많이 좋아져요. 네네. 잠을 잘 자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잠을 잘 자니까 당화혈수소도 잘 잡히고, 잠을 잘 자니까 잠을 잘 자니까 컨디션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뭐 당화혈수소나 뭐 혈당이나 전반적인 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발저림이 좋아지고, 발저림이 좋아지니까 다시 또 잠을 잘 자고, 선순환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제가 치료했었던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이땡땡님이시고 부천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당뇨약 드신 지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실제 발저림이 1년 정도 됐다고 하셨거든요. 실제 발저림이 1년 정도 됐으면 진단을 늦게 받았을 뿐이지 당뇨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을 것이고, 발저림이 최소 1년 정도 전에 발저림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당뇨가 있었을 것이고, 근데 당뇨 발견은 늦게 하고 당뇨약도 이제 5개월밖에 안 된 상태로 이제 오신 거죠. 근데 이분도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셨는데 이분이 새벽 4시에 주무셨거든요. 네, 왜냐면 증상이 그때쯤에 어느 정도 없어지니까. 밤 10시, 11시 때부터 증상이 확 심해지다가 한 새벽 4시 정도 되면 증상이 완화되니까 그때서야 좀 잠을 자고 출근을 하는 그런 분이셨고, 너무너무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셨고, 이분이 치료를 했는데 실제 2주 만에 치료가 굉장히 잘 됐었어요. 2주 만에 증상이 한 50% 정도 완화가 됐다고 하시고, 나중에 되니까 새벽 4시에 잠들던 게 2시에 잠들게 됐고, 나중에는 뭐 1~2시에 잠들게 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발저림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또 당화혈수소가 좋아지고 또 선순환이 만들어졌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발저림 환자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딱 2주만 경과를 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딱 오시면 한약을 감별해서 맞춤으로 이렇게 드리고, 드시고 나서 2주 뒤에 오시면 치료에 대한 그 예후와 경과와 이런 게 모든 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0%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2주 만에 치료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이미 선순환이 시작된 거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환자분이 스스로 잠을 제때 자고,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그다음에 음. 명상도 하시고 음식 운동 기본적인 관리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순환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 치료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은 이제 6개월 치료를 하셨고 통증은 8, 90%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화혈소는 그 당뇨약을 3알에서 2알로 줄였거든요. 네네. 그래도 당화혈소가 7.5까지 떨어지고 당연히 수면의 음. 질이 개선됐던 네,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치료 사례들이 많은데 음. 그 이유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이유는 사실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당뇨 발저림을 치료하기가 좀 어려웠던 분들이 당뇨 발저림을 그냥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만 그런 대처를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찌릿찌릿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항경련제, 혹은 내가 뭐 너무 증상이 심해서 잠을 못 자거나 했을 때는 뭐 수면제나 항우울제 이런 식으로 그 증상에 대해서 포커스가 돼서 치료를 하지만, 실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이 저림 증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내 몸의 어떤 불균형을 뜻해요. 예를 들면 잠은 어떻게 주무는지,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중에 잠을 못 주무진 않은지, 혹은 소화는 어떤지, 혹은 대소변이 어떤지, 혹은 전신에 부종은 있지 않은지, 선천적으로 태어난 장기 기능은 어떤지,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 요인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런 종합적인 증상을 보는 이유는 우리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실제로 많이 받으시거나, 그리고 뭐 혈당의 분동성을 일으키는 음식을 많이 드셨거나 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당뇨 발저림이 더 심해지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거고, 어떤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몸의 전신 상태에 반영된 어떤 결과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한약이고요. 두 번째는 침 치료는 실제로 우리가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경혈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경혈은 다 우리 몸에 핫한 경락의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침 치료만으로 실제로 하나는 경락, 내 몸의 12장구에 위치한 그것을 포인트를 주면서 자극을 주고 몸의 순환을 돕는 것도 물론이고요. 두 번째는 근육의 문제도 아주 탁월하게 효과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도침으로서도 치료가 하는데, 도침이란 침 끝에 미세한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세한 칼날이 실제로 굳어 있거나 유착되거나 잘못 붙어 있는 인대를 끊어주면서 박리를 내면서 디스크도 치료를 하고, 척추관 협착증도 치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형외과적인 거를 치료를 하면서, 한약은 내과적인 내 몸의 반응과 또 외과적인 것까지 또 치료하는 것이 한의학이기 때문에 이토록 치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유기체에 대한 또 이해도 하시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창성님이 원장님 환자분이신가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네. 있네요. 전 제 환자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하고, 머리 스타일도 기억을 하고 그런데, 오창성님이 제 환자, 일단 넘어갑시다. 네네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네.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벤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시간인데요. 아까 저희가 놓친 질문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께 그러실까봐 사실은 상담에 대해서 직접 제가 연락을 드리시기도 하고, 또 저희 상담실장님이나 뭐 그런 분들이 간단한 거는 다 이렇게 문의를 받으셔서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의응답 오늘 혹시 지금 이제 제가 받을 건데, 혹시 못하신 분들이라면 상담 문의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강의할 때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그 질문 중에 뭐 놓친 거 있었나요? 원장님 기억하는? 근데 지금 질문이 좀 뜸해져가지고 맞습니다. 질문이 조금 저희가 초반에 오히려 뜸해졌는데. 못 드리다가 네네네. 질문. 아까 그래그래님이 네네. 밥만 먹고 나면 졸리다. 이것도 당 때문이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밥만 먹고 나면 졸리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화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식적이라고 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어쨌든 소화기에 이런 노폐물이 자꾸 쌓이고 이게 잘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음식이 들어오면 또 무거워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소화기를 치료를 해주면 밥 먹고 나서 피곤해지고 밥 먹고 나서 몸이 더부룩해지고 몸이 무거워지고 이런 증상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실 소화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중요한 게 소화기를 좀 비우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넣어주면 소화기가 계속 가득가득 차기 때문에 이게 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네. 위가 자꾸 늘어지고 귀가 허해지고 식적이 생기고 이러는 거라서 아침을 먹고 나서 간식 안 먹고 배고픈 걸 기다렸다가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나서도 간식 안 먹고 배고파지는 걸 기다렸다가 저녁 먹고 이렇게 하면 소화기가 점점 좋아지니까 밥 먹고 나서 졸리는 거는 좀 잡힐 거고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한약 치료도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 식사하시기 전에 식초를 희석해서 드시거나 네네. 아니면 생강차 네네. 아까 원장님 생강 얘기하셨는데 생강차 드시거나 하면 소화기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졸린 것들도 많이 잡힐 거예요. 네네네. 밥 먹고 나면 혈당이 높아지니까 혈당이 높아서 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한데 네네네. 근데 사실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도 맞지만 네, 그것도 맞지만 소화기 문제도 같이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사 후 운동은 몇 분부터가 좋은지요? 한 2, 30분 정도 쉬었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하시면 소화를 충분히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이게 배 땡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게 소화가 차마 안 됐는데 네네.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기는 어떻게 복용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다 버리려고 한대요. 당기나 모과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과일이나 그냥 먹기는 참 어려운 거기는 해요. 다 한약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른 거를 물에 끓여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좀 그래도 그 영양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야간요와 당뇨와 연관이 있냐라고 했을 때 야간요는 당뇨와 상관이 있는지를 보시려면 그 양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면으로 인한 야간요라고 하면 약을 되게 조금만 보시고 한두 번 정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당뇨로 인해서 야간요를 본다면 밤에서 높아진 혈당을 보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낮추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분량도 되게 많아지시고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목마름이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물 섭취를 많이 통해서 또 야간요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야간요만으로는 당뇨의 증상이다 아니다를 볼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소변의 양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당뇨가 좋아지면 야간요도 같이 좋아지세요. 좋아져요. 맞아요. 근데 당뇨가 좋아졌는데 야간요는 그대로다. 아니면 네네. 좀 남아있다라고 하면 이런 야간요는 몸이 너무 차서 새벽에 소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한약에서 뭐 심장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전립선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죠. 다른 문제들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그리고 원장님 있었나요? 당뇨의 간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한약 복용은 간에 무리가 안 갈까요? 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뭐 데이터로도 충분하고요. 사실 저희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간 수치가 올랐던 것은 그분이 원래 간 수치가 안 좋으셨던 분이셨던 경험은 있었어요. 그리고 혹은 정말 양약도 지속해서 먹다 보면 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솔직한 편인데 간 수치 올렸던 분은 한번 3번 정도 기억이 났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많은 분들, 뭐 정말 저희 한에 오셨던 한약 치료하시는 분은 2년을 장기 치료를 하셔도 간 수치 올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 한약이 간에 안 좋다라는 그거는 한약이 아니라 한약재 단일 제제를 오랫동안 끓여서 내 몸에 맞지 않는 거를 꾸준히 복용을 하셨을 때는 무리가 가실 수 있겠죠. 근데 한의사가 처방을 했을 때는 내 몸을 소생시키고 치료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한약 복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뇨인인 사람 모과 어떻게 해서 먹나요? 말린 모과를 차로 끓여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과 청이나 꿀을 타서 드시는 거는 삼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님이 낮엔 화장실 잘 안 가는데 밤에 자주 가신대요. 왜 왜 그럴까요? 이것도 당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몸이 차서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몸이 차면 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심장이 이걸 순환시키고 계속 데워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든요. 체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밤엔 기온이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에
물이 너무 많이 있으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은 실제로 겨울에도 화장실 더 자주 가고 밤에도 더 자주 갈 수 있고요. 아니면 신장이 좀 허하다거나, 한약에서 신허라고 하는데 신장이 좀 허하다거나 뭐 선천지기가 좀 약하다거나 아니면 전립선 문제가 있다거나 남자분들은 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네네. 경우에는 밤에 야간요가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원장님. 발저림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저희가 강의 앞에 정말 다양하게 이거는 발저림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치료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완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직접 경험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당뇨의 과일청은 안 좋습니다. 청이라는 거는 설탕이 이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과일청은 권하지 않고요. 단맛이 없는 차를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계피나 생강차 말린 거를 약재를 해서 좋고요. 이렇게 해서 뭐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게 있다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답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기다리시던 이벤트 경품 추첨이 곧 시작됩니다. 5분 뒤 경품의 주인공들이 밝혀질 텐데요.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나가지 마시고 당첨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네. 네, 원장님 다음 강의 12탄이에요. 언제인가요? 12탄은 바로 내년! 와, 2021년 이렇게 후딱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올해 마지막 강의였네요. 네. 저희가 온라인 강의를 2월부터 했었나요? 온라인 강의를 2월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1월이나 2월? 그 전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네. 처음에 온라인 강의할 때 진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도 뭐 안 어색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온라인으로 시작했을 때 어색하기도 하고 네. 대면으로 강의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맞아요. 네, 얼굴 보면서 음. 질문도 하고 갑자기 강의도 하다가 샜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고 네. 조는 분 있으면 깨우면서 진짜 재밌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만 하다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음. 이게 댓글을 자꾸 이렇게 봐야 되고 좀 어색하고 이분들이 잘 보고 계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표정도 안 보이고 하니까 네, 좀 그래도 그랬었는데 장점은 있어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장점은 진짜 하나 딱 제일 큰 거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왜냐면 오프라인 강의는 정말 한정적으로 오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평일 저녁에 아무리 저희가 저녁에 하고 토요일 날 하고 점심에도 해도 해보고. 점심에도 하고 그래도 저는 뭐 점심이라서 못 가요. 평일에서 못 가요. 아니면 멀어서 못 가요. 네. 토요일은 못 가요.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코로나가 끝나도 네. 온라인으로 계속 하지 않을까. 네네네. 네. 온라인은 정말 장점이 여러분들이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발끝치기 하면서 드는데 잠이 잘 없습니다, 이런 댓글도 받고, 그리고 또 바쁘신데 이제 뭐 일을 하시다가 보실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응원의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그렇네요. 놓쳤으면 다시 보기도 해도 가능하고. 되고 혹시 다시 듣고 싶으면 또 틀어도 되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네, 내년에도. 네. 그래서 언제 내년 강의가 뭔가요? 네, 내년 강의 얘기하기 전에. 네, 내년 강의는 1월 4일 화요일 8시에 할 예정이고요. 매주 이제 매달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으로 할 예정이고, 화요일에 저녁 8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저희가 다음 달에는 마른 당뇨랑 비만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잊을만 하면 또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공복혈당이나 또 다른 주제로 또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일단 1월 달에는 마른 당뇨와 비만 당뇨에 대한 체형 이야기를 하면서 마른 당뇨가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해야 되고, 비만 당뇨가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는 해요. 실제 하고 계시기도 하고 아니면 몰라서 못하지는 않잖아요. 음식 네네.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되고 하시는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저희가 실제로 환자분들로 오시면 굉장히 설명할 게 많죠. 많아요. 네. 음식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되거나 운동은 오히려 더 줄여야 되거나 그러면서 수면은 정말 안 좋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가 전혀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 제가 정말 소모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하고 하는데
마른 당뇨가 적은 게 아니라 정말 한 절반 정도는 마른 당뇨거든요. 이 체형과 상관없이. 네네. 나는 과체중이거나 정상 체중이라 하더라도 마른 당뇨 해당이 되면 이런 몇 가지 소인들이 마른 당뇨 해당이 되면 마른 당뇨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법과 치료법이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할 네.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지속적으로 당뇨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공동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당공사 소개해 드릴게요. 가입하셔서 꾸준히 당뇨 공부하시면 당뇨 극복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사전 참여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내일 당공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기다리던 이벤트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해 주신 분들 중 15분, 그리고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 신청해 주신 분들 중 15분, 총 3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경품 먼저 5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와 박은 원장님을 포함한 당뇨 의료진이 출간한 책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입니다. 마른 당뇨, 비만 당뇨로 구분한 당뇨 치료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색소, 무합성 향료, 무설탕으로 식단 조절이나 당에 민감한 분들도 즐길 수 있는 0칼로리 음료인 링티의 링티제로 복숭아 맛입니다.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먹어봤어요? 네, 저도 먹어봤던 것 같아요. 네, 요새 되게 유명하잖아요. 링티제로. 음. 그 다음으로는 닥터키친의 진신 노니 깔라만시입니다. 노니와 깔라만시가 블렌딩되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고 닥터키친은 몇 차례 소개해드렸다시피 식이요법 전문 연구 기업이라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4분께 드리는데요. 깔라만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 깔라만시에다가 노니를 넣은 거죠. 네네네. 노니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좋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노니가 약간 맛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깔라만시로 정말 커버를 했으니까요. 네네네.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푸드네이처의 여주 영양 단물입니다. 여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쓴맛 때문에 먹기 힘드신 분들 많죠. 이 제품은 밥 지을 때 물 대신에 첨가하는 제품이고요. 물이랑 같이 쓰지 않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4분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잡곡에 함유된 당질을 취사 과정에서 최대 33%까지 절감시켜주는 저당밥솥 당비움입니다. 저희와 제휴맺은 기업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희 그 10만 구독자 이벤트 맞아요. 때도 이벤트로 드렸었던 제품인데요. 오늘도 8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뽑도록 할게요. 쪽지. 네네네. 아, 여기 있군요. 네네네. 네.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일단은 원장님 뽑아주시면 되는데 책 받으실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받으실 4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4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땡수님 9983입니다. 최땡수님 9983 최땡수님 9983 밥솥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있네요. 저희가 네. 많이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직 다 못 드렸겠죠. 옥창성님 환자 맞으세요. 아, 부산점.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어쩐지 낯이 익는데 이름이 왜 이렇게 낯이 익는데 내가 기억을 못할까?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오늘 부산점 환자. 어떻게 기억했어요? 저는 아마 갑자기 기억났어요? 제가 상담을 드렸나?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른 당뇨인이신데 4~5kg 찌셨다고. 치료 잘 된다고.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티칭들인데 다들 원장님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아닌데 저도 아닌데 누구지? 내가 어떡하지 질리시네. 부산점이었구나. 부산점. 알겠습니다. 네. 전유경 원장님께 잘 치료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땡희님 2556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거 책 잘 읽어보세요. 네. 이땡수님 562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이고요. 이땡란님 6409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원장님 다음으로는 복숭아맛 링티제로 3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링티제로 제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도요. 이땡은님 7898 축하드립니다. 링티제로 임땡류님 1661
왜요? 아, 욕심. 누군지 되게 궁금하다. 1661 임땡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링티제로 마지막이요. 이땡주님 032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장님, 네. 닥터키친의 진심논이 깔라만시 두 분 뽑아주시면 되고요. 깔라만시 받으실 분 김땡미님 0776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손땡경님 2034 손땡경님 203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여주 영양 반물 받으실 두 분이에요. 구땡저님 6797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더리치님이 뭐가 어떻게 먹나요? 저희 세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질문 주시면 어떡해요? 원장님 말씀해 주실 거 아니면은 아니에요. 다시 돌려보세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청으로 먹지 말고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말려서 끓여서 드시면 돼요. 네. 오창선님 최고. 네, 그 다음에 백땡현님. 이거 원장님 환자분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백땡현님. 축하드립니다. 7903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주 영양 반물 받으실 두 분이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당비움 받으실 네 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윤땡오님 축하드립니다. 273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님이 이런 건 걸려본 적이 없대요. 오늘 걸리실 거예요. 그럼요. 네. 오늘 댓글 많이 달려서 네. 전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이제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이니까 이땡화님 4132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분 더 있어요. 네. 이땡교님 왜요? 이땡교님 생각나는 분이 계셔서. 9338 축하드립니다. 아는 분이실 것 같아요. 김땡남님 7556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다 뽑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 중에 15분 당첨 결과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확인 못하신 분 있으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아직 당일 참여자 추첨이 남아있으니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오늘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반까지 댓글을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자동으로 응모가 되었고요. 댓글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당일 참여자분들 중에 저희 연락을 기다리다가 경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대요. 네. 당첨이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네. 아이디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님한테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당첨이 되셔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참여하시는 분들과 달리 저에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당첨 후에 여기 연락처로 문자로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랜딩 추천기를 세팅하고 있는데요.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시작해 볼게요. 12월 7일 온라인 강의 당일 참여자 추첨 이벤트 시작할게요. 네, 추첨 1987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오명자님, 여주 반물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19, 8, 7, 6, 5, 4, 3, 2, 1. 와! 7월법은 따로 입자 받으실 네 분인데요. 강정? 맞나요? 네. 강정. 네. 그 다음에 김준호님. 그 다음에 홍현옥님, 이현수님. 이현수님 초반부터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네. 발전님도 좀 있으시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링티제로 복숭아 맛 받으실 분이고요. 김순록 로사. 이분은 자주 오시는 분. 맞아요. 네. 오늘 댓글 남겨주셨군요. 네네네. 김교강님, 나비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심논이 깔라만시 받으실 분이고요. 백승모님이랑 안홍기님. 네, 축하드립니다. 댓글을 많이 달아야 되나 봐요. 다음으로는 여주 영양 반물. 한대수님, 김영기님. 네, 축하드립니다. 오면전이 받고 싶다 했는데 안 됐어요. 어떡해요. 네,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당비움 받으실 분이고요. 와. 이영님, 나연이님, 콩이님, 고상수님. 와, 축하드립니다. 아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리액션은 활발하게.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아, 그렇구나. 네. 그레그리님 못 받으셨어요. 네. 다음, 내년을 노려보세요. 네. 내년에는 되실 겁니다. 네. 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명단 확인하셨나요? 놓치신 분들은 강의가 종료된 후에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 꼭 보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12시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잊지 말고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네, 원장님 올해 마지막 강의가 끝났어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2021년. 네.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라가지고 그러게요. 작년 2월 정도에 시작됐잖아요. 네, 거의 진짜 2년. 한 3달이면 끝나겠지, 여름 되면 끝나겠지, 이번 겨울 지나면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네. 정신건강, 마음건강도 중요하거든요. 당뇨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네. 정신건강, 마음건강 잘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더 알찬 내용과 유익한 내용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달 강의에서 만나요.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快乐! 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